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이제 우리 현직자 중에 한 분이 우리 폐쇄형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네이버예요. 네이버 DSA 내 삶을 디자인하라. 디자인 싱킹에서 비롯됐다 했잖아요. DSA 컨설팅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거기는 이제 폐쇄형 카페고, 저한테 코칭 받았던 우리 현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코칭 받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유튜브 채널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제 공간이에요. 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뭐 이런 폐쇄형 카페인데, 여기 이제 활동하는 우리 현직자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고시 학원가에서 총괄할 때 저한테 배웠던 학생인데, 현직자인데, 이제 그때 제가 난상 토론을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난상 토론 너무 재밌었다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난상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난상 토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난상 토론이 있고 아카데믹 토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엔 모의 토론 뭐 이런 거 보면은 특목고생들 제가 예전에 지도할 때 그런 거는 막 되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 몇 분 내에 몇 초간 뭐 무슨 발언해야 되고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틀이 짜여지는 거고, 난상 토론은 그런 틀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 주의사항이, 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난상 토론을 해버리면 이 토론이 산으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전문가가 잡아줘야 돼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현직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야. 솔직히 말하면 자기개발 열심히 하시는, 제가 전에 우리 MZ세대 현직자들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곰트리버님 있죠. 해경의 작전관 특채로 가셨던 해군으로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그런 분들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다른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수는 이게 그냥 맡기면 이게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회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이제 드리고, 주제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제를 드리는데, 주제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제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집필 중인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동화책. 이솝우화나 동화책은 제가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도 연락이 와긴 했는데 한 2번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그래서 뭐 문해력 교재를 위해서 제가 집필한 거니까 요거는 괜찮아요. 저작권에 안 걸리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어쨌든 이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던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제가 가이딩 해드리는 대로 핵심 쟁점과 소쟁점에 대해서 우리 카페 난상 토론 게시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돼요. 글을.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도 한번 댓글을 달아보고, 말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본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난상 토론 게시판을 만들 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이 영화 부분은 지금 오늘 할 거 이제 폭군, 디즈니 플러스의 폭군인데, 이거 무조건 보세요. 이거 너무 잘 만들었고, 이 마녀라는 영화의 세계관에서 연결된 건데, 함축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국가를 명분으로 해서 통치기구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과연 제한할 수 있을까? 제한한다면 유의사항은 뭘까? 이게 우리 그때 3단계 때 제가 헌법하고 법철학 가르쳐 드렸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이거 너무 좋은 영화고 드라마니까 꼭 보세요. 꼭.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대부분 다 저작권이 걸려요. 제가 지금 오늘은 오픈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나 우리 채널 구독하는 분들 아무나 볼 수 있게끔 오픈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게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내용에서 어떤 이 내용 스토리 안에서 어떠한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건지 얘기하다 보면 원치 않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거든. 그 스포일러 맞아요. 유출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픈해서는 못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채널에 멤버십 있잖아요. 멤버십 제일 금액대 부담이 없는 게 이제 형통할 멤버십이잖아. 월 3만원. 그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오픈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계속 오픈해서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게 좀 걸려요 제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시험삼아 그냥 오픈해서 올려드릴 건데 혹시나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소부화 이거는 제가 이제 집필한 이제 현대적인 버전의 이소부화를 새롭게 다 스토리를 집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저작권물이 맞는데 제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작가와의 대화하기를 통해서 이제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여러분한테 이걸 주제를 던지는 부분은 제 전문 분야잖아요. 근데 제 전문 분야를 무료로 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 어떤 전문가들도 뭐 무료로 가르칠게, 뭐 할게 이런 개념은 없어요. 물론 재능 기부는 할 수 있지. 뭐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는 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능 기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난상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은 멤버십을 반드시 구독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현직자분들은 매월 3만원 뭐 부담 안 되잖아. 그게 뭐 커피값만 조금만 아껴도 되는 금액인데 멤버십으로 이렇게 이제 구독하는 분들만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저걸 뭐 상당히 이제 비용 처리 비용으로 떼가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구독하세요. 멤버십을 구독하는 분들만 난상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날에는 그냥 제가 오픈해서 올려드리는데 멤버십 구독하시길 바라고, 현직자분들 지금 상당수가 멤버십 구독하고 있어요. 장기 구독. 현직자가 되고 나서도 시사 이슈나 어떤 철학적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특강을 꾸준히 보면 자기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현직자분들 중에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금액대 부담이 안 되시면 보세요. 일단 알겠죠? 난상 토론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관료제 집단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메타모델은 기본이고 현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계급 이상부터는 그게 결정적으로 좌우돼요. 뭐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실무진에서 현장 필드에서 뭐 계속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냥 진급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막 있고 싶어요 라면 상관없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애들이 커가고 아빠 뭐하니 엄마 뭐하니 이랬을 때 계속 그 낮은 직급에 머물러 있고 밑에 후배들이나 동기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나 혼자 이제 무능력한 사람으로 찍힌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40, 50대 전문 직종 중에 자기의 삶을 되찾고 이런 분들 보면 뭐 어떻게든 이제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픈해서 올려드리는데 난상 토론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멤버십을 구독하는 분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오픈하면 좋아요. 오픈해서 좀 다양한 구독자층이 생겨나서 이걸 활성화하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더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죠? 일단은 첫 시간에는 좀 이런 재미난 드라마, 이게 마녀라는 그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건데 마녀 1, 2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녀 1, 2 진짜 재밌어요. 마녀 1, 2 그걸 먼저 영화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폭군은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한 달만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셔도 이게 지금 한 4회까지 나와 있고 이제 시즌 2가 나온다는데 그 금방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뭐 영화관에 가도 영화 한 편 보는데 뭐 15,000원인가 이런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걸 먼저 딱 봐야 돼요. 보고 나서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봤다는 전제 하에 제가 진행할게요. 지금 최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국정원 내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극단주의자, 극우 쪽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모티브를 어떻게 잡은 것 같냐면,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전 정권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었거든.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해구산 프로그램 제공해 줄 테니까 제공하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안 된다 이랬는데 몰래 만들려고 했어. 몰래.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서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뭐 비밀 조직체를 결성했다는 뭐 그런 카더라 통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모티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폐쇄적인 사조직체를 사조직체죠 일종의. 왜냐면 국정원의 정식 라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우두머리로 이제 최 국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고, 이 추격자 폴이라는 건 미 정보기관의 이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 내 이러한 사조직체가 이제 폭군이라고 이제 초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뺏어오려고. 그게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음모론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이 이제 그 다음에 매우 큰 글로벌 그 기업체 내에서 일부가 이제 초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슈퍼 아미, 뭐 슈퍼 숄저, 뭐 이런 프로그램 한다. 이런 이런 음모론도 많아요. 이게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두 명은 이미 초인들이에요. 슈퍼 솔저. 슈퍼 솔저. 그래서 지금 국정원 내 이 폭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조직체를 전부 다 이 초인들이 죽여요. 멤버들. 그리고 이제 국정원 내에서 미국과 결탁해서 미국의 말을 듣는 이제 국정원 내 정식 라인이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이 사람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 보면서 국정원 내에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붙어가지고 국익을 배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선배들 말이 틀린 게 없다. 월급은 한국에서 받으면서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검은머리 아메리칸들 막 혐오스럽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조직체 내에서 현장 에이스가 이제 이 차승원 씨 임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국자. 맞죠? 애국자.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불편했냐면, 이 폭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을 강행해요. 인체 실험. 국내에서도 인체 실험을 강행하고 국외에서도 인체 실험을 강행해요. 이 조직체 내에서. 인체 실험을 한다는 건 그 대상자가 뭐 범죄자든 아니든지 간에 이제 참담한 인권 유린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인체 실험이라는 그 자체가 맞죠. 그런데 국내에서 실험하던 곳에서 이게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거거든. 그 기생충 같은 게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의 뭐 기생충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제 기생충 같은 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잠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충을 이겨내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실험을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실험하던 곳에서 실험체가 탈출을 해요. 실험체 탈출해가지고 이제 깊은 산 속에 농가가 있는데 농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농촌 마을에 어떤 아저씨 한 명이 멧돼지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실험체랑 마주쳐. 그래서 실험체가 이제 이 초임 프로그램의 단점이 햇볕에서 못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 그 실험체가 폭파하면서 그 유충이 이 아저씨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그거를 목격하고 괴생물체를 목격했다고 이제 제보를 해요. 제보를 하니까 이 사조직체에서 이 사람이 킬러거든. 현장 필드에 있었는데 킬러야 일종의. 그래서 청소를 명해. 그러니까 이제 이 차성원 씨가 기자로 위장을 한 다음에 이 농가 쪽으로 와요. 그래서 농촌 마을에 이제 이 아저씨 오염된 아저씨랑 이제 아저씨 와이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효도 관광에 당첨됐다 뭐 이런 명분으로 다 이제 온천에 보내버려. 온천 여행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이 차성원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여기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의 와이프는 취재하면 취재비를 준다니까 이제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지. 근데 임사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목격한 게 아니라 이제 유충에 감염된 걸 아니까 그걸 이제 딱 판단이 되니까 그냥 이 아주머니를 죽여버려요. 아주머니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충에 감염된 이 아저씨도 그냥 죽이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았던 분들은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했죠. 기억나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주권주의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국민주권주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권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통치기구, 뭐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뭔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권리를 강제하거나 국가 내에서 뭐 세금도 걷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을 주잖아요. 이러한 국가에서 행하는 공권력, 다양한 공권력이 있죠. 이러한 공권력의 가장 근원이 되는 주된 권력, 이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냐? 주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주권에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 기원은 뭐냐? 주권이다. 그럼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예전에 왕이 지배하고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이 주권이 왕과 귀족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은 그냥 가축으로 생각했어, 백성들은 국가의 근원이니라 이랬을 때는 백성들은 우리 농장의 가축으로 돼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도전에 민본주의 사상은 민주주의랑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정도전의 민본주의를 마치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처럼 막 정도전의 민본주의를 뭐 뽐받아 국민들을 섬기며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만. 그 당시 때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라고. 그 당시 때 왕과 양반계층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 안에서도 천민계층이라고 해서 뭐 노예 비슷하게 취급하는 계층도 따로 있었고. 그럼 무슨 민본주의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 국가의 가장 근원이 되고 본질적인 권리가 국가라는 추상적인 집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왕과 귀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있다. 국민주권주의가 성립해야지만 평등권과 자유권 개념이 확립될 수 있어요. 국민 개개인에게 주권이 국민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있거든.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민주권주의가 등장할 때 이 개념이에요. 항만에서 그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항만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일자무식 아무 글도 모르는 그러한 노동자나
아니면 뭐 저기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통해서 아주 부유하고 이제 교육받은 그런 부유층의 자세나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은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노숙자라 할지라도 노숙자도 국민으로서 이제 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해당 국가의 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3세랑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이랑 같은 주권자로서 대등한 입장인 거예요. 이제. 이 평등권이 그래서 성립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장면에서 계속 불편했던 거, 이 임상이라는 인간이 단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오염됐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그럼 오염이 돼서 이 사람이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선택지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는데, 단지 그 옆에 있던 아내는 국민이잖아요. 주권자고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뭐를 명분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그럼 국가가 도대체 뭔데? 제가 헌법 강의할 때 했죠. 국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국가가 실체를 가지는 순간 국가와 국민은 공동 운명체가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와 국민은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실체를 가지는 순간 국가의 존립,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권리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와 국민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존립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공공질서나 공공복리 개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돼.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칙이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을 가능해요. 근데 임상이 한 행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 존립이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에 대한 함의가, 이러한 사조직체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엘리트 집단의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국익을 위한 거라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초인 프로그램으로 초인을 가진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적으로 강대해질 것이라는 명분 하에서 하는 건데, 이게 판단을 누가 내리냐 이거예요. 판단은 사실은 주권적인 국민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모든 통치국가 운영 사무에 개입할 수는 없잖아. 국민들 개개인이 생업도 있어야 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간접민주주의가 등장한 거고, 제가 글씨가 좀 날라가요 오늘. 이해해주세요. 지금 마음이 급해. 그래서 이러한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중요해요. 주권자에 의한. 그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검경을 권한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찾도록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해서 거기 부서의 장을 뽑는 거, 대통령이나 국회나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을 선출직으로 뽑는 거,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게 민주적 통제장치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근데 지금 이 국정원의 사조직체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옳고 그름으로 그냥 가치 기준점 밀어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고한 국민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냥 목격했다는 이유. 그 사람들이 목격하고 싶어서 목격했어. 애초에 그런 국내 실험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의 허락 없이 그거를 유출이 됐다고 국민들이 그걸 보았다고 해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원장님, 이거는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일 대표적인 질문이 뭐예요? 철로가 있어. 철로가 있는데, 이 철로를 그대로 놔둬놓으면 이 대도시에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이. 500만 명이랍시다. 왜냐면 이 기차에는 폭발성 물질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대도시가 그냥 전멸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 철로를 바꿀 수 있는 지금 역할을 맡고 있어. 내가 지금 철로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철로를 바꿔버리면 나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딸아이, 내 자식을 5명이 죽어요. 철로를 바꿀 경우에. 뭐가 정의예요? 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어떠한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철로를 바꿔서 500명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죽게 만드는 거? 어? 어차피 이 철로는 원래 이렇게 가게 돼 있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시 하나가 박살나는 걸로 끝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가 정의고 뭐가 공공이익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국정원 조직체, 이 사조직체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렇게 틀어버려요. 물론 이 최국장도 자살해요. 자기 머릿속에 이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미국의 이 정부 조직체에서 이 사람 납치해가지고 고문하려고 하거든. 고문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원들도 국익을 위해서 나는 이제 목숨 바치겠다 해서 다 이제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래요. 예. 자기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진 않아.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털고 이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자살하는 게 정의로운 거냐? 인간성을 확보한 거냐? 어렵죠. 어려워요. 아까 죽인 임상이 목격했다는 사실로 총을 쏴서 죽인 그 아주머니가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게 용인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죠.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 네. 이게 마치 절대 악처럼 표현되는데, 왜냐면 이거를 멀쩡하게 하고 있던 거 뺏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이즈가 안 맞다. 너희 나라에서는 이걸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강대국인이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라. 이제 그 논리예요. 그 논리도 잘못됐죠. 그게 뭐예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말하던 논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돼요. 약육강식.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들은 항상 강자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이거는 뭐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가진 존엄성을 가진 인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해요. 약육강식이. 네?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 어린 용사와 피리 부는 늑대 제가 제일 첫 번째 만든 이솝우와 그 집필한 내용이 있죠. 거기 담겨져 있는 테마예요. 지금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한테 화두를 던져드렸는지 알겠죠?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돼요. 됐죠? 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과 주의점들은 우리가 도출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사례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 판단에 개입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그 난상토론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까 지금 제가 던져드린 화두에 한번 생각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걸 먼저 보고 참여하세요. 알겠죠?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네, 봐야 돼요.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